이들의 목적은 뭘까요? 첫째는 방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이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바로 반윤석열 탄핵연대입니다. 송영길은 비례 전문 위성정당의 이름도 벌써 지어놨습니다. 윤석열 퇴진당. 네, 윤석열 퇴진당입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합비례정당이 필요하다. 네, 연합비례정당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위성정당이 창당이 되면 이들과 연대하겠다는 거죠. 이재명 당대표로부터 보고 배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허민의 뉴스쇼입니다. 오늘 12월 5일 화요일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극심한 목감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통을 겪었는데요. 아직 그 여파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목감기에 독감 그리고 코로나까지 달갑지 않은 3종 세트가 다시 유행을 한다고 하는데 모쪼록 문화일보 유튜브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허민의 뉴스쇼 간추린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첫 소식, 범죄자들의 방탄 출마 러쉬입니다. 범죄자들의 방탄 출마가 정말 그야말로 러쉬를 이루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죠.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내년 총선에서 출마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왜 뉴스가 되느냐, 매일매일 말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있고 매일매일 발전하는 중입니다. 송영길은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서 지금 가까운 의원들 그리고 측근들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 있거나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어떻습니까? 역시 자녀 입시 비리 등 가족 비리 여러 의혹으로 인해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그런 사람이죠. 이들이 국회를 입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례정당 창당을 택하고 있는 모양새죠, 지금. 자, 비례정당. 이게 총선 특수를 노린 겁니다. 특히 지금의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구제에서 거대 양당이 지역구 의석을 차지하고 나서 비례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좀 줄어드니까 그 틈을 이제 말하자면 해주고 들어가서 우리가 비례 의석을 좀 먹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위성정당의 비례정당 이제 특수인데 이들의 목적은 뭘까요? 첫째는 방탄이죠. 이재명 지금 현 민주당 대표를 보시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해 3월에 대선 패배하고 나서 그리고 3달도 안 돼서 6월 달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에 나와서 당선이 되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죠. 그리고 또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해서 당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2중, 3중 방탄을 해서 그 방탄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 아닙니까? 방탄,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이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바로 반윤석열 탄핵연대입니다. 반윤연대, 탄핵연대, 반윤석열 탄핵연대. 민주당과 함께 해서 송영길 위성정당 그리고 조국 위성정당 이렇게 해서 반윤연대에서 탄핵하자.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송영길은 비례 전문 위성정당의 이름도 벌써 지어놨습니다. 윤석열 퇴진당. 네, 윤석열 퇴진당입니다. 아주 지지자들한테는 정말 이제 열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윤석열 퇴진당을 우리의 우당이라고 선언해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그 다음에 조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가족 의혹 비리에 휩싸여 있는 인물인데 그가 얼마 전에는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 회복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비법률적 방식, 사회적 방식, 정치적 방식으로 명예 회복을 하겠다. 결국은 이제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얘기, 완곡한 어법인데 어제 4일에는 광주에서 또 자기의 책 있지 않습니까? DK 눈물. 북콘서트입니다. 총선 출마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검부, 군부에 빗대서 검부라고 합니다. 검찰 정부라는 얘기죠. 신검부 독재 정권은 종식돼야 하고 그걸 통해서 추락하는 민생 경제를 살려야 한다. 그리고 돌 하나는 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이다라고 답변을 해요. 돌 하나를 들겠다. 작은 역할을 하겠다. 즉 내년에 총선에 출마하겠다. 조국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 100%입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합비례정당이 필요하다. 네,
연합비례정당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위성정당이 창당이 되면 이들과 연대하겠다는 거죠. 위성정당 창당을 정당화하고 부추기는 발언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구제에서는 거대 정당들이 비례의석을 차지하기 어려우니까 바로 조국신당, 송영길 신당 이들의 위성정당 비례의석과 연대해서 말하자면 이제 거대 의석을 만들겠다 이런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말이죠. 이게 정치인들이 수사를 받거나 기소당하거나 재판받거나 이렇게 되면 자진해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거나 자숙하는 게 일반적인 도리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뭐랄까 좀 뻔뻔스럽게 이렇게 정치에 나서겠다, 정당을 창당하겠다, 위성정당을 그것도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걸까요? 저는 다 선구자 이재명 당대표로부터 보고 배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장동 의혹 이재명 대표, 그렇죠? 백현동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선거법 위반,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도 있죠. 변호사비 대납, 법인카드 이용 7가지 제목에서 10가지 혐의를 받고 그거 가지고 지금 기소당하고 재판받고 수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이 당대표 되고 국회의원 배지 달고 또 내년에 또 재선 도전하고 또 당대표 도전하고 이래서 방탄하겠다는 걸 지금 배우는 거죠.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수많은 의원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에서 말이죠. 오죽했으면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다음은 민주당 분열상입니다. 먼저 이 얘기를 드리기 앞서서 오늘자 12월 5일 김영준 교수가 문화일보에 쓴 딥리드 바로 요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한국선거학회 회장을 지낸 인물인데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평론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낙연 신당론이 실제로 만발하고 있어요. 비명계의 집단 탈당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고 오늘입니다. 5일 이낙연이 MBC 라디오에 나와서 자신에 대한 출당 청원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원들이 그렇게 하고 당이 결정한다면 따라야죠.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탈당할 수 있다는 거죠. 어젠 중앙일보와 인터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저 국민 평균만큼이라도 깨끗하게 정직해달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제3의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지금 이 국면에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고 결론이 난다면 그에 맞는 일을 해야 한다. 사실은요, 이런 화법이 제가 알고 있는 이낙연의 화법이 아닙니다. 이낙연 대표는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좀 약간은 능청스러운 분이에요. 능구렁이 같은 분인데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직접 화법을 쓰지 않아요. 간접적이고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화법을 쓰고 돌려서 얘기하죠. 그런데 제3지대 정당 관심이 있다, 내 생각과 비슷하다, 탈당할 수도 있다 한다는 거, 이거는 지금 그만큼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낙연이 누굽니까? 민주당에서 어쨌든 그 전남지사를 지냈죠. 또 오선 의원을 지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총리까지 지낸 거물입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민주당에서 당대표를 지냈고요. 김부겸 전 총리하고도 2번이나 만났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김부겸 같은 온건 진보 그리고 합리적인 인물이 만약에 이낙연 신당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합류를 한다면 전국 파괴력은 상당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비명그룹에서 공정과 상식이라고 있죠. 윤영천, 김종민 그리고 이원욱 그리고 조응천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들 4명도 언제 탈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 민주주의 회복 방안 그리고 도덕성 회복 방안에 대한 답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결단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 결단의 시한을 올 연말까지로 못 박았습니다. 5선의 이상민 의원은 아직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대전 유성의리 지역구예요. 대전 정말 지금 국민의힘 여당 집권당으로서는 힘든 지역입니다. 참고로 대전 충남은 지금 각각 7석과 11석 총 18석의 의석이 있는데요. 대전 7석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 석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빵석입니다. 그리고 충남 11석 중에 국민의힘이 5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세종 충북이 2석, 8석 그래서 10석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10석 중에 국민의힘이 충북에서만 3석 정도밖에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이 충청도 전체 28석 중에 불과 8석을 갖고 있는데 불과한 겁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전은 빵석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상민 5선 의원, 중진 의원이 국민의힘에 만약에 입당을 한다. 그래서 거기서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 6선에 도전한다. 그러면 그분이 갖고 있는 합리 중도적인 이미지가 돌풍을 일으켜서 지금 대전 지역 또는 충청도 지역의 국민의힘 무풍지대가 저는 돌풍지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170석 가까운 원내 제1당입니다. 거대 정당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신당론이 막 분출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재명의 사당화, 민주당을 사당화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재점화입니다. 이재명의 최측근입니다. 여러분들 최측근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라고 했던 두 사람, 김용, 정진상 중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이 김용이 최근에 1심 재판에서 즉 선거자금, 대선자금 관련한 1심 재판에서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물론 이제 항소를 했지만.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이게 말하자면 다시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재명은 검찰 정권이 나를 탄압해서 막 이렇게 잡아놓으려고 하고 있지만 재판장 가면은 내 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천명해 왔는데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전체가 지금 말하자면 뭐랄까요? 굉장한 경악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조용하지만 경악 상태에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고요. 그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그러나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화해 제스처를 보내고 그다음에 비명계, 이낙연을 포함한 비명계에 어느 정도 총선 지분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식으로 하면 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꼴이 내릴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 이낙연을 비롯한 비명계의 신당 창당론은 반은 협박이고 또 반은 의지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 국민의힘으로 넘어갑니다. 국민의힘의 인요한 혁신위, 국민의힘의 혁신위원회는 김기현 지도부의 쇼였다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출범 40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파장 분위기입니다. 문 닫으려 그래요. 일단 당 지도부가 여러 가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가장 큰 요구 중에 하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진, 당 지도부, 그렇죠? 그리고 친윤석열, 친윤계 인사들의 험지 출마론, 수도권 출마론 또는 불출마론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 그 답을 달라는 기한이 어저께 4일이었습니다. 근데 4일까지 어떤 답도 주지 않았고 심지어는 어저께 오전에 있었던 최고위원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어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굉장히 뿔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완전히 무시당했으니까요. 다음 모임 일정도 잡지 않았어요. 조기 해산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저는요 지금 국민의힘이 몸도 마음도 그리고 머리도 이미 지난 2달 전이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참패 시절로 회귀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참패라고 하는 게 뭔지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3년 전 그 21대 총선 결과와 비슷한 참패를 당한 거거든요. 그 강서 지역에서. 3년 전에 총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100석 이상을 가져갔을 때 국민의힘이 15석밖에 가져가지 못했던 그 참패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좀 재현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 혁신위는 실패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건요. 당 지도부가 혁신하고 싶지 않을 때 만드는 게 혁신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에 있어서 최고의 혁신은 지도부 혁신입니다. 리더십 혁신이에요. 지도부를 가는 것, 변화시키는 것, 지도 체제를 바꾸는 것, 이게 혁신입니다. 최고의 혁신이에요. 근데 당 지도부가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고 혁신위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 그 이외의 것들을 해달라. 나는 건들지 말아달라. 이런 거거든요. 혁신하지 않겠다는 거죠. 실패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 때마다 당 지도부는 혁신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실패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혁신위를 만듭니다. 국민은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로 뒤통수를 맞는 거죠. 따라서 혁신위가 빈손으로 물러나게 됐다고 하는 거는 결국 그 책임은 저는 온전히 여권 지도부에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의 전권인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침이 마르기도 전에 약속을 거둬들였어요. 태도가 표변했죠. 임명직 당직자를 전부 다 사표를 내던 신용을 하더니만 갑자기 또 사무총장에 그 TK 출신의 재선 의원 이만희 의원을 불러가지고 사무총장에 앉히고 그리고 또 지명직 최고위원회 자기랑 잘 아는 영남 의원을 최고위원에 앉혔어요. 지도처제 변화를 막겠다는 거죠.
친윤 핵심도 대부분 혁신안을 거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제원 의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혁신안 수도권 험지 출마론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대거 그 지지자를 동원해서 세과시했던 장제원입니다. 친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지는 없고 저는 이해관계자만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관계자.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셈법이 달라지면 짐 싸고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로 윤석열 대통령 주변이 들끓고 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결론적으로 혁신위는 6개의 혁신안을 제출을 했는데 그중에 1개만 받아들여졌고 나머지는 무산됐고요. 1개조차도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한 말이죠. 징계를 철회하는 안건이었는데 이거는 당사자 2사람이 장난치지 마. 나 그런 거 안 받아. 2사람이 안 받았어요. 아무것도 받아들여진 게 없는 겁니다. 조만간 후폭풍을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론의 분노의 쓰나미가 국민의 힘을 뒤덮고 난 윤석열 정부를 뒤덮을 수 있다. 전 이렇게 경고합니다. 네, 그 다음은 사실은 입에 올리기도 참 싫은 주지만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며칠이 된 주제인데요. 함세웅 신부의 방울 달린 남자 발언입니다. 저는 너무 기가 차고 참 분노가 치밀어서 참 어찌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였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죠. 출판 기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자서전식으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때 자기가 법무부 장관 때 겪었던 일들을 이제 장할이라는 책으로 엮어서 이제 냈는데 거기서 문재인과 이낙연 그 당시 이제 대통령과 이낙연은 총리였습니다. 겨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울 달린 남자들이 여성 하나만 못하다. 추미애 하나만 못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방울을 손으로 잡는 모양을 이렇게 취하면서 이렇게 방울 달린 남자들이 참 모멸스럽더군요. 20년 12월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안을 밀어붙였죠. 그때 함세웅 신부의 말을 빌면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총리 그리고 비서진 청와대 비서관들 그리고 장관들 모두가 남자였는데 여성의 결기와 결단을 수용하지 못해서 결국은 지금의 검찰 독재 정권을 가져왔다. 이렇게 일갈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저는 뭐 그 분노는 이해를 합니다. 저쪽 반대편 윤석열 정부의 탄생이 정말 지독히도 혐오스럽고 미운 사람들 입장에서 분노할 수 있죠.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비판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방울 달린 남자가 여자 하나만 못하다? 이게 뭐죠? 난 좀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자칭 진보 인사들의 혐오 발언 증후군이죠. 아무 말 중독. 막말 팬데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잖아요. 민주당의 물론 다는 아니지만 소수 사람들의 그 성인지성 또 성인지 감수성 소위 말하는 그 젠더 센시티비티라고 하는 거 바닥 아닙니까? 정말 적지 않은 민주당 인사들이 그 성추행도 부족해서 언어 성폭력을 마구 해댔죠. 돌아가신 분이라 죄송하지만 박안순 전 서울시장 그리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 그리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그리고 여기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암컷 논란의 당사자 최강욱 전 의원 그리고 지금의 방울 달린 남자까지 혐오 발언의 무한 반복 확대 재생산입니다. 저는 이러한 함세웅 신부의 이 혐오 발언이 결국은 여성차별, 성혐오, 그리고 뿌리 깊은 남군주의 혹은 마초주의의 부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 의원을 지낸 박원석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런 표현이 종교인이자 원로로서 하신 말씀인가? 네, 권위주의는 독재나 보수 진영의 폐해만은 아니다. 아무 말 대잔치는 누가 하건 아무 말 대잔치일 뿐이다. 라고 개탄을 했습니다. 저는 기독교회의 장로입니다. 은연중에 성직자, 사제, 목사, 신부 이런 분들을 존경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저히 이거는 참지 못하겠어요. 과연 이런 사람이 사제의 자격이 있는가? 이런 사람이 시민사회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이런 사람이 과연 진보라는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있는가? 가톨릭에서는 악마의 대변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제가 서품식을 할 때 그 전에 이 사제가 정말 결정적인 흠이나 잘못, 하자가 없는지를 판단해내는 그러니까 좀 의도적인 비판자 역할을 하는 자를 이제 악마의 대변인, 그래서 Devil's Advocate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제도가 있어요. 저는 악마의 대변인이 저런 신부를 두고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12월 5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간추린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